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 역시도 시간은 좀 지났지만 황당한 이야기를 겪은 적이 있어 글을 써봅니다. 전 저희 부모님이 어렵게 가진 외동딸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저를 아주 공주처럼 키웠죠. 집에 재산이 좀 있었던 터라 어려서 부유하게 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 환경에 대해 과시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잘해주셨기 때문에 전 열심히 공부만 했으면 되었어요. 환경적으로 이것저것 탓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전 금이야 오기야 잘하며 와이대 의대를 들어갔고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 펠로 과정을 거쳐 교수가 되었습니다. 공부는 엄청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성과를 다 이룰 수 있어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셨죠. 우리 딸이 그래도 이렇게 한 번에 척척의대에 이젠 교수님까지. 아유, 자랑스러워라. 너무 장하다 내 딸.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키워줬는데 당연히 보답은 해드려야지. 앞으로 내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호강은 무슨? 우리한테 너 같은 딸이 태어나준 것만으로도 넌 효도를 이미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해. 부모님은 제 존재 자체가 효도라며 늘 말씀을 하였죠. 그렇게 사랑받는 딸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그러하듯 나이가 차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남편 될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병원 후배였습니다. 전 교수였지만 남편은 아직 펠로 신분이었어요. 학교 동문이다 보니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냥 자연스레 연인이 되어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참 좋아하셨고요.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결혼까지 준비하였지만 저도 싫진 않았어요. 참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랑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무진이가 듬직하니 네 옆에 딱이야. 엄마 아빠가 이제 마음 놓아도 되겠어. 안 그래? 그래? 엄마 아빠가 좋아해 주니까 다행이지. 결혼해서 이제 더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엄마 아빠가 더 기쁘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희만 잘 살면 그걸로 돼. 그러니까 우리 걱정은 하지를 마라. 오직 그냥 너희만 생각해. 너희 둘이 잘 지내는 게 최고야. 당연하지. 우리는 두 번째다.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그러니까 둘이 행복하게 살아. 알겠지? 다행히 양가 부모님은 서로를 너무 좋게 봐주어 결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시는 남편 쪽도 다행히 어머님이 절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식이 되는 줄만 알았죠. 어머, 교수님이라고 해서 내가 진짜 외모는 기대 안 했거든. 근데 외모까지 너무 훌륭하다. 어머, 교수님 맞아요? 네? 아, 네. 다행히 이변 없이 바로바로 시험에 합격했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참 고우신데요. 어머, 우리 무진이가 날 닮아서 진짜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하다니까. 진짜 곱다. 우리 잘 지내봐요. 예쁜 교수 며느님. 에이,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저희 잘 지내봐요. 어쩜 말도 참 예쁘게 하고. 역시 배운 데서 자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다르다니까.
우아하기도 해라. 처음 본 예비 시어머니도 인품이 참 우아해 보였습니다. 홀어머니라 걱정은 했던 터지만 생각보다 털털하셨고 무엇보다 절 예뻐해 주시는 게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이 정도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라면 내가 믿고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역시 내 인생은 참 순리대로 잘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어느 날이었죠. 저희 부모님이 정말 거짓말처럼 한날 한시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도 의사지만 다른 병원 간호사의 전화를 받은 그날을 정말 잊지 못해요. 마침 제가 근무를 하고 있던 터라 의사 가운을 입고 그대로 달려갔던 그날을 말이죠. 네, 임철환 씨 보호자 되시죠? 지금 여기 병원인데요. 부부 같으신데 사고를 크게 당하셨거든요. 얼른 와주세요. 네? 아, 응급실로 가면 되나요? 금방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위급하면 보호자 다 동의할 테니까 제일 먼저 CT 찍고 빨리 응급처치 먼저 해주세요. 지금 유선으로 동의할 거니까 무조건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되니까요. 네, 일단 빨리 와주세요. 환자분이 의식이 전혀 없으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빨리 여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인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말을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제가 도착을 했을 땐 부모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어요. 뭐가 그리 급하다고 먼저 가셨을까 하는 원망과 함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저와 밥 먹고 인사하던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거짓말. 이건 꿈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엄마랑 아빠가 왜? 아니, 그렇게 착하시고 좋으신 분들인데 왜? 임 교수님? 아, 임 교수님 부모님들이셨군요. 교통사고 후 바로 아버님은 뇌출혈이 왔고 어머님은 즉사하셨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거짓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만 두고 그렇게 허망하게 갈 리가 없잖아. CPR 가지고 와요. 내가 해볼게.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수님 마음은 알지만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필 교수님 댁 부모님들일 줄이야. 지금 생각해도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슬픔이었죠. 처음으로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하루하루 체감했어요. 다행히 장례식 전부를 예비 남편인 사람이 모두 도와주었죠. 딸이 하나인 저는 정신 놓고 울기 바빴지만 그래도 옆에서 저를 챙겨주고 빈소에 조문 오는 사람들을 챙겨주는 남편을 보고 이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마음을 헤아려 주기도 하고 빈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신경 써 주었습니다. 울지 말고 밥 좀 먹어봐. 어제부터 하나도 안 먹었잖아. 그러다 너까지 쓰러지겠다. 물이라도 마셔, 어? 아님 이거라도. 고마워. 자기 없었으면 진짜 혼자 이 많은 걸 어떻게 했을까 싶어. 고맙다 정말. 자기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그러니까 이거 좀 먹어. 부모님이 아시면 진짜 속상해 하실 거야. 일단 밥 좀 먹고 이거 머리 아프다고 해서 두통약 가져왔어. 그렇게 남편은 옆에서 하나부터 10까지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참 고마운 마음밖엔 없었습니다. 정신없는 장례식이 끝이 나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 예비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발인날에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어머님이었어요. 참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정말이지 큰 은혜를 입은 것만 같았죠.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니? 이렇게 아까운 딸을 두고 가버리셨으니 본인들 마음은 오죽할까? 이제 내가 네 엄마가 되어주마. 그러니까 슬픈 마음 털어버리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꾸나, 어? 그만 울어. 눈치 모르겠다. 무진아, 네가 예언이 좀 잘 챙겨줘. 그래야지. 엄마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어요. 제가 예원이 밥 다 먹는 거 보고 좀 챙기고 집으로 갈게요. 사골이라도 끓여서 보내줄 테니까 예언이 꼭 밥 먹여라. 그새 얼굴이 더 반쪽이 됐네. 어쩌노, 우리 불쌍한 예언이. 예비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더 걱정하였고, 오히려 남편은 제가 어떻게 될까봐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 감동 덕분에 조금 더 빨리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은 취소를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과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제가 걱정이 되어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조건적으로 저를 챙겨주려 했었죠. 사실 참 많이도 고마웠습니다. 예원이 혼자 있는 거 좀 그런데 빨리 혼인신고라도 하고 살림 합치는 게 낫지 않겠어?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렇기도 하지. 근데 아직 마음도 덜 추슬러서 혼인신고 하자고 하기가. 그래도 한번 물어나 볼게. 나도 예원이 걱정돼. 그래. 어차피 결혼하는 거 빨리빨리 하면 너도 좋잖아. 결혼식은 나중에 하더라도 혼인신고하고 얼른 합쳐. 이럴 때일수록 네가 옆에서 더 의지가 되어야지. 예언이가 이제 누구 믿고 지내겠니? 너밖에 더 있겠어? 그러니까 네가 옆에서 잘 케어해줘.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인해 저희는 살림을 합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죠.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어요. 저도 부모님 없는 결혼식을 하는 것이 더 슬플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시댁 쪽에서 이 부분은 참 많이도 이해해 주셨죠. 막상 빈집에 혼자 있을 생각을 하다가 남편이 와 있으니 참 힘이 되었습니다. 슬플 겨를조차 없이 절 기쁘게만 해주었거든요.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니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 예뻐하셨고 저에게 교수 며느리라며 이름이 아닌 우리 교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교수님, 일하느라 오늘도 힘들었지? 내가 우리 뮤진이한테 교수님 뭐 좋아하냐고 물었어. 갈비찜 좋아해? 아, 어머니, 힘드신데 뭘 이런 걸 다 하셨어요. 감사해요. 저 갈비찜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잘 먹을게요. 와, 맛있겠다. 아유, 얼굴에도 복이 붙어가지고 먹는 것도 어쩜 이리 예쁜지. 아니 내 친구들한테도 내가 면이 서잖아. 며느리 뭐하냐고 하면 대학병원 교수라고 하면 다 입이 떡 벌어져. 아들도 그렇게 잘 키웠는데 며느리까지 잘 봤다고 하면서 이뻐 죽겠다니까. 아, 감사해요. 저야 뭐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제가 더 잘해야 할 텐데 워낙 바빠서 잘 찾아뵙지도 못하네요. 어머, 그런 걱정일랑 하들덜 말어. 얼마나 바쁘겠어. 교수님이신데. 우리 아들이야 아직 펠로니까. 근데 까가 달라서
뭐 우리 아들 교수 되고 이런 거에는 힘 못 써주지? 아유, 주책이다. 내가 그치? 아니야, 아니야. 못 들은 걸로 해. 우리 교수 며느님. 시어머니는 이렇게 간혹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지만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정말 고우셨기에 웃으며 넘어갔어요. 전 그렇게 사랑받는 며느리였고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문득문득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어떠셨을까 하는 슬픔이 갑작스레 몰려와 너무 눈물이 나고 슬펐지만 옆에 있어주는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생일이 다가오니 더욱더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날 이렇게 낳아놓고 먼저 가버린 부모님이 정말 보고 싶은 날이었어요. 자기 생일에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엄마가 자기 준다고 근사한 선물 같은 거 생각해 놓으신 것 같은데 같이 밥 먹을까? 그래, 어머니 모시고 어디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들어와도 되지. 아, 자기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정말 다행이다. 나야말로 자기랑 결혼한 게 진짜 꿈만 같지. 일단 자기 생일엔 그럼 엄마랑 근사한 데 가서 식사나 하자. 뭐 갖고픈 건 있어? 아니, 없어. 진짜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지내면 그게 생일이지 뭐. 그날은 일찍 퇴근해야겠다. 그렇게 생일을 맞아 그날 저녁 다 같이 밥을 먹기로 한 날, 레스토랑에서 어머님은 저에게 분에 넘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어머님이 가지고 있던 37억짜리 연희동 사택과 벤츠를 선물로 주신 거죠. 전 너무 놀라서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저에겐 너무 분에 넘치는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제가 놀라 거절했지만 어머님은 단호했어요. 어머, 어머니, 아니에요. 저 이거 너무 커서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제가 어머니 며느리라지만 이건 너무 과해요. 뭐가 과해? 내가 우리 며느리 준다는데 어차피 우리 아들께 다 우리 교수님 거고 교수님께 우리 아들 건데 그게 그거지, 안 그래? 아, 그래도 이건 너무 과분한데. 진짜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 싶어요, 어머니.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얼른 받아. 시엠이 손 아파요, 교수님. 한 게 뭐가 있긴? 우리 며느리가 태워줬잖니. 무진이 옆에 꼭 있어주고 그것만으로도 기쁘지. 시어머니에게 제가 한사코 이 선물이 과하다며 받길 거부하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엔 제 마음이 편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얼른 받으라고 재촉하였고 전 그 자리에서 서류 봉투와 차키를 건네받았죠. 너무 큰 선물이라 마음이 좋다기보다 조금 무거웠습니다. 이걸 내가 진짜 받아도 되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받긴 받았어요. 내가 우리 의대 교수님 덕분에 진짜 어디 나가면 체면이 서잖아.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해주고 싶었어. 우리 며느님한테. 결혼 선물이기도 하고 생일 선물이기도 하고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렸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내가 어디 나가면 며느리 자랑하는 맛에 산다니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얼른 넣어둬. 교수님이 잘 받아줘야 내 마음이 편하지. 그래, 엄마가 주실 때 얼른 받아. 좋겠다, 자기는. 엄마가 집도 중고차도 주고. 엄마, 내 건 없어요? 아, 내 생일엔 안 그랬으면서. 어머, 우리 아드님 생일엔 엄마가 매년 미역국 끓여줬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저야 너무 감사한데.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그래도 늘 귀하게 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무진 씨 안 만났으면 이렇게 좋은 어머니도 못 만났겠죠? 전 정말 복받은 사람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끈질긴 부탁에 전 마지못해 선물을 받아들었고 내심 좋았던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냥 모든 게 부담스러웠어요. 늘 과분하게 잘해주시지만 어딘가 모르게 살짝 날이 서 있는 것 같은 어머님이셨거든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매번 너무 잘해주시니 저조차도 당연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거한 생일상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과한 선물을 받은 터라 저 역시도 어머님께 뭘 해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 마침 병원에 오프도 썼겠다 싶어 깜짝으로 찾아가 어머님과 데이트도 하고 어머님 좋은 옷 한 벌 장만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어머님 댁에 방문을 했어요. 나 지금 어머님 댁 가는 중인데 자기도 끝나고 이리로 올래? 오랜만에 어머님 모시고 백화점 가서 옷도 좀 사드리고 쇼핑도 하자. 남편에게 퇴근 후 어머님 댁 가자고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죠. 저 먼저 어머님네 도착을 했고 대문을 열어도 인기척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어도 어머님의 인기척이 없자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 찾으러 가다가 테라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신 어머님을 발견했어요. 전 어머님의 통화가 다 끝나고 말씀드리면 되겠다 싶어 기다리던 찰나 목소리가 어찌나 크시던지 다 들리더군요. 전 어머님의 통화 소리를 엿듣고 정말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눈물도 안 나오고 화만 나더라고요. 당연히 모르지. 내가 좀 계산적이니? 아니 그 집 부모가 죽고 물려준 재산만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개발될 땅값만 해도 200억이 넘는데 글쎄. 그 땅의 건물이 못 죽었으니까 다 우리 며느리 거지 안 그래? 그게 누구 거겠어? 다 우리 아들 거야. 그래서 내가 연희동 사택도 며느리한테 넘겼잖아. 다 뺏어오려면 작은 거 하나쯤은 잃어도 괜찮지, 안 그래? 아주 며느리는 껌뻑 죽지 고맙다고 난리야. 뭐가 고마워? 지게 다 우리 무진이 건데. 애가 공주처럼 자라가지고 순진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좀만 잘해주면 해발쭉 해가지고 나야 뭐 괜찮지. 구워 삶기 얼마나 편해. 그래서 생각한 게 좀 살다가 이혼시키고 재산 분할이라는 거 있잖아.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분할을 해줘야 하더라고. 다 뺏어 오려고. 어디 부모도 죽은 고아를 우리 며느리로 들일 수 있나? 불길해서? 팔자도 더럽지. 아휴. 지 부모 닮았으면 명도 짧겠지. 그럼 그게 다 우리 무진이 거지 뭐. 어쨌든 아주 걔 비 맞추느라 요즘 나도 내가 아니다. 그래,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다행히 중간부터 제가 제 이야기는 녹음을 해두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뺌을 할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전 제가 죽기를 바라거나 이혼을 시킬 예정이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아는 어머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랐죠. 그리고 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집을 빠져나와 대문 소리가 혹여나 새어나갈까 목숨을 걸고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어떤 방법이 제일 시어머니 마음이 찢어질까 하는 생각으로 사흘 밤낮을 새우며 고민했죠. 중간중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엄마가 자기 전화가 안 된다고 나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하던데? 무슨 일 있어? 그날은 같이 저녁에 쇼핑하자면서 왜 먼저 갔어? 그날 엄마네 집에 가긴 한 거야? 나 끝나고 가니까 엄마 혼자 계시더라고. 자기 연락도 안 되고. 아, 그날은 그냥 내가 가다가 갑자기 급한 콜이 와서 자기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어. 어머님이 뭐라 하시는데? 그냥 연락 안 되니까 걱정하시지. 엄마가 자기를 좀 생각해야지. 시간 나면 전화 좀 드려. 많이 걱정하시더라. 남편은 어머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죠.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구상하다가 결국 전 어머니에게 최악의 형벌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날만을 다가오기를 기다렸죠. 어떻게 하면 어머님이 더 아플까, 더 상처받을까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고도 당신은 행복하게 살 생각을 했다니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며 더 이를 악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어머니에게 형벌을 드릴 날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응징을 하려고 했거든요. 아, 어머님, 저예요. 요새 너무 바빴어요. 그날도 어머님 댁 가다가 급한 콜이 와서 병원에 오느라 전화를 못 드렸네요. 그랬니? 아니, 주말에 뭐하니? 우리 골프나 치러 갈까? 무진이랑 셋이서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싶은데. 그러죠. 그럼 주말에 무진 씨랑 어머님네 모시러 갈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주말에 뵐게요. 들어가세요. 주말에 어머님과 골프를 가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정말 한시라도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을 만큼 소름이 돋았죠. 그리고 고대하던 그 주말 골프를 가던 날이 되었어요. 전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의 이상한 점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저에게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많이 보시는 편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재산을 모두 본인 아들이 가져와야 했으니 제 비위를 거스르면 안 됐었겠죠. 참 이것도 알고 보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우리 교수님, 오늘 기분이 매우 안 좋아 보이는데 어제 밤새웠구나? 아이고, 얼굴이 넌 점점 반쪽이 된다. 몸 좀 아끼면서 해. 워낙 유능하니까 자기 없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피곤하겠지. 내가 대신 피곤해 해주고 싶다. 얼굴 좀 봐. 아, 뭐 그냥 난신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도 굳이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데 그만하셔도 돼요. 뭐? 아니, 뭐라고 하는 거니? 우러나지 않다니? 내가 얼마나 널 생각하는데? 혹시 뭐 안 좋은 일 있었니? 우리 교수 며느님? 그 교수 며느님이란 단어 좀 집어치워요. 가증스럽네요, 정말. 우러나지도 않으면서 웃으면서 하하호호 어떻게 참으셨어요? 자기야, 왜 그래? 엄마한테 말이 심하잖아. 엄마는 자기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어? 말 좀 해봐.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너, 뭐 잘못 먹었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가 뭘 오해하고 있나 본데? 예, 말 나온 김에 풀어보자. 뻔뻔하게 오히려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묻는 어머님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다 쏟아내듯 터뜨렸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터뜨리자 어머님은 놀란 얼굴을 하였고 남편 또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았어요. 얼마나 웃기던지 두고두고 사진을 찍어두고 간직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죠. 가증스러운 그 표정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올라왔거든요. 맞잖아요. 그날 다 들었어요. 테라스에서 어머님이 지인이랑 통화하는 거. 절 그동안 돈덩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취급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중적인 어머니 마음을 이미 알아버려서 전 더 이상 어머니 보고 살 자신이 없어요. 연희동 사택이랑 차도 다 어머님이 일부러 저 주신 거더라고요. 전 당신이 절 정말 예뻐해서 주신 건 줄 알았는데 속셈은 더 큰 재산을 노리고 쇼한 거였고요. 부모가 먼저 죽어 내 팔자가 더럽다고요? 어떻게 저희 부모님 얘기를 그런 식으로 꺼낼 수가 있어요? 당신도 선택해. 난 다신 어머님 안 볼 거고 어머님 용서 못해.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길 바랄게. 이 무서운 년? 아니, 교수 며느님 취급해줬더니만 지가 뭐가 된 줄 알고 설쳐대네 아주. 너 꿈꿨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아니 모진아, 제 말 다 믿지 마라. 부모 없는 거 불쌍해서 걷어줬더니만 아주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네. 엄마, 말 조심해요. 그리고 예언이 너도 지금 너무 격양되어 있어. 좀 진정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꿈이라고? 여기 다 녹음되어 있어. 당신이 지인이랑 통화한 내용. 여기서 틀어볼까?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제 할 말 없지? 전 이 말만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어요. 남편은 저를 뒤쫓아오느라 헐레벌떡이었고 황당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죠. 남편은 집에 와서 저에게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에게 제가 녹음한 어머님의 가면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표정이 어두워지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말했죠. 이게 사실이야? 아니, 사실이겠지. 이게 우리 엄마 목소리 맞겠지? 진짜 믿을 수가 없다. 넌 얼마나 놀랬을까? 나한테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얼마나 참은 거야. 미안하다 진짜. 내가 할 말이 없어. 오죽했으면 네가 이런 걸 저장했겠어?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혹시 나보고 이혼하자는 건 아니겠지? 진짜 그건 아니다. 어? 어머님이랑 영 끊었으면 좋겠어. 난 다신 어머님 볼 자신도 없고 아니 보고 싶지도 않아. 만약 자기가 계속 어머님을 본다면 그냥 자기랑 이혼할 거야. 어머니를 원망해. 어쨌든 내 선택은 그래. 난 용서 못해 절대로. 날 기만한 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욕보인 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교수가 아니었다면 아마 자기랑 결혼도 안 시키셨을걸? 선택해. 전 남편에게 어머님과 연을 끊을 것을 종용했고 남편은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님이 저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저를 마주하곤 제 뺨을 때리셨죠. 순간 이게 뭔가 싶더군요. 이 아줌마가 미쳤구나 말이에요. 역시 지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딱이었죠. 어머닌 궁지에 몰리자 다짜고짜 손을 뻗어 저를 때리셨고
모른 척을 하셨어요. 네가 나랑 내 아들 연을 끊어놓으려고 해? 이혼해 지금 우리 아들이랑. 그래, 네 말대로 이혼하고 재산분할 깨끗이 하자. 누가 손해인지. 참나, 나도 교수 며느리 힘들다 이거야. 어디 만만한 애 데려다가 내 종처럼 부리는 게 낫지. 이건 무슨 상전도 아니고 부모도 없는 천치고아를 데려다가 내가 지금 남 좋은 일만 시켰지. 얘 무진아, 당장 짐 챙겨라. 이런 년이랑은 이혼을 해. 이게 당신 본 모습이지? 지금 나 때렸어? 이제 눈에 뵈는 것도 없지? 무진 씨, 봤어? 내가 이래도 어머님이랑 보고 살길 바래? 어머, 얘 표독스러운 것 좀 봐라. 너 내가 준 사택이랑 자 다 내놔. 아주 내가 네 그 재개발되는 땅이랑 건물이며 이런 거 보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켰는데 인성 있다곤진 알았으면 절대 안 시켰어. 어휴, 독한 것.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당장 이혼해. 저 말이 끝나고 시모의 귀싸대기를 똑같이 날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뺨을 맞았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그 뺨을 때린 여자가 저런 사악한 시모인 게 더욱더 소름이 끼쳤죠. 제가 시모의 뺨을 날리자 시모는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솔직히 제 아기 힘이 좀 센 편이라 아마 엄청 아팠을 거예요. 그런 시모는 얼떨떨한지 절 쳐다보더라고요. 왜? 내가 못 때릴 줄 알았어? 당신이 뭔데 날 때려? 근본 없는 아줌마야. 돈만 밝혀가지고 말년 참 행복하겠다. 그 돈으로. 그리고 언제 나더러 대우해 달랬어? 그렇게 혼자 알아서 교수님 거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그래, 그게 본성이지. 당신은 어느 누굴 데려와 앉혀놔도 돈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안 보일 거야. 이 거지 같은 아줌마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역겨우니까. 남편은 시어머니의 폐악질을 보고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현관에 대고 말하더군요. 얼마나 통쾌하던지. 그리고 절 진정시키기 시작했죠. 남편도 엄청 놀란 마음이었지만 역시나 이때도 제 마음을 먼저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귀로 듣고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진짜였네요. 예원이가 한 말 맞았어. 이제 다신 찾아오지 마요. 나 엄마 얼굴 볼 수가 없어. 예원이 두고 그런 생각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쳐. 이제 우리 볼 생각 마요. 당장 나가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아니 무진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누굴 위해서 그랬는데 저기 집에 재산이 얼만 줄 알아? 다 네 거야. 다 네 거라고. 쟤랑 이혼하고 뺏어오면 된다고. 근데 여자한테 미쳐서 이 엄마 등한시해? 너 원래 이런 모진내였니? 아니 왜 이렇게 물러 터졌어? 내가 변호사한테 다 알아봤다. 재산 분할하면 우리 재산이 얼마가 되는데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야. 그러니까 애 없을 때 깨끗이 갈라서고 재산 분할해.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팔자 센 년이랑 살아야 돼? 아유 불길해. 엄마 닮았나 보죠. 모진 건. 나가주세요. 경찰에 접근 금지 신청하기 전에. 다신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잊고 사세요. 그리고 예원이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예요. 엄마 진짜 이런 분이셨어요? 진짜 실망이네요. 남편은 결국 절 선택해 주었고
시어머니는 비명과 절규를 지르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로 욕과 문자로 협박을 얼마나 하던지 스팸 처리를 해놨죠. 그리고 남편이 대신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얼마 전 엄마 아빠의 납골당에 가서 남편이 울면서 엄마 아빠에게 빌더라고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꼭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걱정 마시라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남편이 옆에 있어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네요. 시어머니의 더 큰 욕심으로 인해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아들 둘 다 잃으셨어요. 그놈의 돈이 뭔지. 남편 집도 어렵지 않게 살았는데 말이죠. 어머님은 남편에게도 집착을 하시다가 남편이 접근금지 신청을 걸고서야 마음을 비운 듯 했어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자 아예 병원으로 편지까지 써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용서가 참 되지 않더라고요. 이미 너무 실망을 해버려서 도저히 볼 용기가 안 난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은 시간이 꽤나 지났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배신이자 마지막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 일이 참 많다곤 하지만 인생에서 배신이란 참 얼마나 슬픈 단어인지 믿었던 어머니였기에 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남편은 오히려 저를 더 많이 생각해주고 저만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그 후로 저는 아이도 낳았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이제서야 행복을 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배신당했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언젠간 꼭 돌아온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가 즐겨 듣는 사연 채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결혼 5년차 된 남편의 문제 때문인데요.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 온 가족을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남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현재 많은 변화가 오고 말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었는데 1년차 때부터 남편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던 건지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어요.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자신이 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성격이 돌변해버려서 싸운 적도 정말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걱정되었지만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들 것 같다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올 줄 몰랐는데 워낙 들쑥날쑥한 성격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혼하자는 말에 놀랐는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이유를 물어보길래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해 주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당신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이제 함께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사소한 일만 생겨도 모든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 줄 알고 지인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당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당신은 오히려 내가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 나도 정말 많이 참으며 살고 있는 중이야. 사사건건 참견하면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을 하고 싶어도 그냥 넘어간 적도 정말 많았다고. 나도
최대한 배려를 해줬던 건데 그걸 알아주지 못했다면 내 입장에서도 상당히 서운하네. 살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춰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은 당신의 성격을 맞춰주면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랑 이제 1년밖에 안 됐어.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별것도 아닌 일들 가지고 계속해서 예민하게 행동할 거면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어. 나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당신의 성격을 전부 맞춰주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얼마 전에도 별것도 아닌 일을 엄청 크게 만들었던 거 벌써 잊어버린 거야?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그래서 뭐라도 좀 먹고 싶어 하길래 토스트랑 따뜻한 우유 만들어주니까 잘 먹고 가더니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내가 아침에 만들어준 음식 먹고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했다고 엄청 화내지 않았어?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이 원해서 해준 거였는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거냐고. 그것뿐이야? 우리 엄마가 당신 고생한다고 보약 한 채 지어줬는데 한약 함부로 먹는 거 아니라면서 내가 안 보는 사이 전부 다 뜯어서 화장실에 버렸잖아. 안 먹을 거면 차라리 나를 주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그렇게 했어야 돼? 우리 엄마는 당신 생각해서 먼 곳까지 힘들게 가셔서 만들어 오신 건데 이런 일들 말고도 사소한 것들 하나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당신 성격 때문에 나까지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자는 건데 왜 이혼은 하기 싫다는 거야? 남편은 자기가 좀 더 신경 쓰겠다며 이혼만큼은 하기 싫다고 좀 더 신경 쓰겠다는 말을 꺼냈지만 또 그때뿐일 것 같아 저는 이혼을 강행했었죠. 저희 부부 문제가 점점 더 커지자 양가 부모님까지 모이게 되면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저희 둘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참 동안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예민한 성격을 최대한 줄이겠다며 좋게 풀어가려 노력했고 저희 집안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몰랐던 부분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며 어렵게 결혼한 만큼 서로가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혼 문턱까지 가게 되었던 저희 부부는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한 번 더 노력해 보기로 했었어요. 엄마가 힘들게 지어주신 한약 사건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겠더라고요. 상처받는 건 저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최대한 서로 조심하면서 또다시 불완전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얘기가 나온 이후로 저에게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지만 언제 또 본래의 성격이 나올지 몰라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결혼하는 중간중간 약간의 위기가 찾아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였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결혼 5년 차가 되었고 서로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남편의 행동이 제 눈에 거슬린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안심하며 앞으로 마찰이 일어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던 어느 날 남편이 다시 예전의 성격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눈에 띄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조용한 저녁 시간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들어보기로 했었죠. 요즘 무슨 일 있어? 최근 들어 상당히 예민해진 것 같은데 당신이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 털어놔봐.
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그래. 그리고 나 이번에 진급 시험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어. 함께 입사한 다른 동기들은 작년에 벌써 전부 다 진급했는데 나 혼자만 진급을 못하고 있잖아. 후배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겠어?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진급 시험에 합격해서 후배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러니 내가 조금 예민하게 행동하더라도 조금은 이해해줘야 할 거야. 나도 최대한 조심할게. 그리고 요즘 당신의 행동들 중에 거슬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계속 참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대화하는 김에 말하는 거니까 잘못된 건 고쳐줬으면 좋겠어. 왜 물건들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똑같이 맞춰놓지 않는 거야? 같은 물건은 똑같이 정리를 해놔야 할 거 아니야. 여자가 돼가지고 정리 정돈을 그렇게밖에 못해? 당신이 지나간 곳을 내가 한 번 더 정리하고 있는 거 알아? 그리고 평소에는 청소를 깨끗이 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내 눈에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내 눈에 하나둘 들어오다 보니 더욱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내가 말한 건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 항상 가지런하게 해놔야 보기도 좋은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뭐, 원하는 건 해줄 수 있지만, 당신 결벽증 있어?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신경에 거슬릴 정도로 내가 청소나 물건들을 엉망으로 해놓은 건 아니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일정한 간격에 먼지 한 톨 없이 청소까지 해놔야 한다는 건 너무 피곤한 일들 아닌가? 나도 퇴근하자마자 저녁 준비하고 최대한 한다고 노력하는 건데, 당신 눈에는 많이 부족한가 보네. 신경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나도 노력해 볼 테니까, 당신도 그런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동안 살면서 크게 문제된 적 없던 일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진급 시험이 언제냐고 물어보니 앞으로 3달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만 끝나면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하길래 남편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저도 최대한 배려해주면서 맞춰나가려 했었죠. 그런데 그 3달의 시간은 저에겐 5년을 함께했던 시간보다 더 최악이었고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나머지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급 시험 때문에 예민해져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숨은 쉬게 해줘야 하는 건데 남편은 저를 더 옥죄었고 제 피가 다 말라버릴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며 불만들을 토해냈어요. 어느 정도껏 해야지. 나까지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는 거야? 매번 어떻게 일정한 간격으로 물건들을 정리할 수가 있냐고. 당신 오기 전에 쉬지도 못한 채 청소도 정말 힘들게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으니 화가 안 나겠어? 그럴 거면 당신이 하면 되잖아. 앞으로 나는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전부 다 알아서 해. 나는 진급 시험 공부도 해야 되잖아. 내가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험 끝날 때까지만 눈에 거슬리는 것들 해결해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진급한다고 해서 연봉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도 아닌데 당신 마누라한테 온갖 짜증 다 내면서 막대하면 그런 게 전부 다 무슨 소용인데. 차라리 그럴 거면 진급시험 때려치우는 게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작년에 진급시험 못 봤던데 자격 미달 아니었어? 다른 직원들은 전부 다 능력이 되니까 붙은 거지. 당신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도 잘하지 않으려고 꾀만 부렸잖아. 그런데 막상 회사 동기들이 전부 다 붙으니까 그제서야 후배들 앞에 서는 게 쪽팔려서 억지로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괜히 나한테 히스테리 부리지 말고
당신 일이나 집중해서 똑바로 하도록 해. 집안일은 앞으로 당신이 해. 알겠어?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는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구나? 내가 노력하는 건 안 보이는 거야? 남편은 뭐가 잘못인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저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였죠. 다른 동료 직원들은 벌써 진급시험에 합격해서 후배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러지 못하니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마음 모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해달라는 부탁은 거의 다 들어줬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맞춰주길 바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저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서로는 이미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진입한 상태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각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방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을 전부 다 싱크대에 버리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정신 나갔어? 그거 우리 엄마가 며칠 전에 해준 반찬들인데 그걸 왜 전부 다 버리는 건데?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나는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더라고. 솔직히 시골 분이시라 깔끔한 편도 아니고 깨끗하게 만든 것 같지도 않아서 버려버렸어. 괜히 먹다가 탈이라도 나서 진급시험 공부 못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야? 당신도 괜히 먹었다가 탈 날 수 있으니까 내가 대신 버려준 거야. 딸 입장에선 당연히 엄마가 해준 음식이니까 아까워서라도 억지로 먹을 순 있겠지만 그게 위생상 좋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싹 다 버려버렸어. 앞으로 냉장고에는 내가 원하는 음식들 위주로 채워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당신 화장실 청소는 언제 했어? 물때가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데 말을 안 하니까 집안 꼴이 아주 말이 아니네. TV 뒤쪽에도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고 내가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창문 틈 사이에도 전부 다 닦아달라고 했잖아. 지켜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뭘 잘했다고 나한테 큰소리만 치는 거야? 방에 들어가서 쉴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해결 좀 해.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진급시험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겠냐고. 5년 동안 살림을 했으면 잔소리를 안 해도 알아서 척척해야 되는데 맨날 같은 말 반복하게 만들고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같이 살다 보니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데 내가 이런 당신을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까지 만들자고? 나 눈 돌아가는 거 보고 싶은 거야? 오늘 집안 전체를 전부 다 뒤집어 엎을 거니까 잠잘 생각하지 마. 그동안 참아왔던 거 전부 다 바로 잡아야 내가 살 것 같다. 당신 말 다 했어?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일을 더 크게 만들면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커진다는 거 몰라? 당신이 시험 때문에 예민한 건 알겠는데 방금 나한테 했던 말들이랑 우리 엄마 음식 버린 건 분명 잘못된 거야. 말로 하면 되는 거고 음식을 버리기 전에 나한테 한 번쯤은 물어봤어야 한다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보이는 행동은 그냥 싸우자는 것밖엔 안 돼. 스트레스 풀 대상이 없으니까 괜한 거 꼬투리 잡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 집안을 뒤집어 엎던 알아서 해. 나는 오늘 당신과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거야. 우리의 관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집안 전체를 전부 다 뒤집어 엎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었고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걸 한꺼번에 풀어내는 건지 막 나가는 남편의 행동들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만 안겨 주었네요. 제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은 문을 가로막더니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라며 무서운 얼굴로 화를 내면서 저를 밀치길래 그 순간 우리의 관계는 이대로 끝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넘어진 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후들거리는 다리를 힘들게 부여잡고 일어난 뒤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인 뒤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2번의 용서는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집 밖을 나오긴 했지만 막상 갈 곳이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이대로 친정집에 가서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싶었지만 저희 부부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신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게 될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친정집에 차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2~3번 반복해서 전화가 오길래 어쩔 수 없이 받고 말았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아무렇지 않은 듯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냐고 물어보는 순간 시모가 바로 시댁으로 와주길 바라셨어요. 알고 보니 대책 없는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시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아시게 될 거 늦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아 저는 시댁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한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왔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야? 내 아들 말로는 집안일은 전혀 안 했다는데. 제가 집안일을 안 했다고요? 어머님, 이 사람 성격 몰라서 지금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벽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걸 칼같이 선을 맞추고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살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적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제가 지나가면 이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모든 걸 전부 다 다시 맞추는데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세요? 그것뿐인 줄 알아요?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음식을 정말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 음식들 저 먹으라고 엄마가 잠도 안 자가며 힘들게 만들어 오신 음식들이에요. 이 사람 아침 거르지 말라고 최대한 신경 써서 좋은 것들로만 만들어 오신 건데 5만 가지 인상 다 쓰더니 좀 전에 저희 엄마가 만든 음식을 전부 다 쏟아 버렸다고요. 그걸 두 눈으로 보게 된 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더 이상 한 공간에 있다간 정말 크게 싸우게 될 것 같아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이 사람이 저를 강하게 밀쳤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이 사람 얼굴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살면서 온갖 짜증 다 받아주고 예민하다고 하면 최대한 조심하면서 원하는 거 다 들어줬는데 결국 저에게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자기 진급 시험 기간에 심기 불편하게 했다고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저를 밀쳤다고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100번 양보해도 이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너는 화난다고 며느리를 밀치면 되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서로 이해하고 최대한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이 사람이 많이 참은 것 같아요. 그동안 살면서 제가 훨씬 많이 참고 살았다고요. 긴 말 필요 없고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애를 가졌다면 그 애는 어떻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정관 수술한 거 말 안 하고 있었다고요. 애 키워봤자 집안 어질러지고 여기저기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스트레스 받아가며 키울 필요 없잖아요.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봐?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당신이랑 똑 닮은 아이 나오면 내가 정신이 온전하겠냐고. 방금 정관 수술했다고 했니? 그래서 한동안 나를 피해 다닌 거였어? 언제는 진급하고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아이를 가지자고 하더니 나한테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네. 어머님, 더 이상 함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저를 아내로서 생각하는 게 자기 뒤나 닦아주는 그런 여자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그만 일어나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 아들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막 나가서야 되겠어? 네가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더 신경 쓰고 자라마. 둘이서 함께한 시간이 5년이야.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살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가 딱 한 번만 눈 감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너도 빨리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데?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런 결혼 생활 이제는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요. 내가 원하는 삶 살 거예요. 남편은 화가 잔뜩 올라왔는지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과일 접시를 뒤집어 엎어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시부모와 저는 경악을 했고, 시부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음에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한테 다가가 방금 했던 행동에 대해 화를 내셨습니다. 저런 모습을 5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게 소름 끼칠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남편은 자기한테만 뭐라고 한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시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목발을 짚고 계셨던 시부는 그대로 고꾸라지며 넘어지면서 충격이 상당하셨는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시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의 등에 몇 번이나 손을 내려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다 필요 없다며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던지고 부순 뒤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아무리 성격이 예민해도 그렇지 이건 정말 너무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밑바닥까지 보게 된 저는 더 이상의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더는 말리지 않으셨죠.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께도 남편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알린 뒤 이혼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께선 마음 아파하셨어요. 아빠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셨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그걸로 남남인데 괜히 또 다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 분노한 아빠를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엄마는 사위의 행동들에 많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멍한 상태로 계시길래 걱정이 되긴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회복이 되실 줄 알았지만 엄마는 제가 예상했던 거와 전혀 다른 행동을 저지르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길었던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혼 도장을 찍게 되면서 저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엄마가 남편의 집에 계시다는 말이었고,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남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더 이상 서로에게 관여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엄마가 그 사람 집에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숙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저희 둘의 관계에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는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찾아간 건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네요. 장모님,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시냐고요? 제가 분명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오늘이 진급 시험 날이잖아요. 그래, 알고 있네. 그래서 자네한테 미역국 차려준 게 뭐가 어때서? 자네는 그런 걸 아직까지 믿고 있는 건가? 내가 마지막으로 자네한테 차려주는 밥상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 나는 자네가 승진에 미끄러지라고 미역국을 준비해 준 게 아니라 피가 맑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을 차분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 딸과 이혼했어도 앞으로 잘 살라고 차려준 거였네.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승진 미끄러지라고 미역국 차려주신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혼자서 많이 드시라고 어머님 머리에 국사발 좀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지랖은 그만하셔야죠. 서로 이혼한 마당에 구질구질하게 뭐 하는 거냐고요?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는 그래도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밥상을 차려준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던 거야? 됐다. 내가 잘못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너는 그만해라. 남은 음식은 버리던지 먹던지 알아서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 잘 되길 바라네. 엄마의 알 수 없는 행동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뭐를 원하셔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에 떨어지는 미역국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제 차에 올라탄 엄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뒤지시더니 그 사람의 회사로 가달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일단 그 사람의 회사로 출발을 했고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리신 엄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뒤 엄마를 보며 반가운 얼굴로 걸어 나오신 한 분이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으시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네주시더라고요. 남자분은 엄마가 건네주신 물건을 확인하고 계시길래 저도 차에서 내려 두 분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확인을 하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엄마한테 저지른 행동들이 소형 카메라에 전부 다 찍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엄마와 친분이 있으셨던 꽤 높으신 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서로 어떻게 아시는 분이냐고 여쭤보니 부모님이 예전에 회사 근처에서 식당 일을 잠깐 하셨을 때 단골 손님이셨다는 걸 설명해 주셨어요. 회사에서 부장의 위치에 있으셨던 분은 남편과 같은 부서 직속 상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진급 시험날 엄마는 저희 식구들을 막대했던 그 사람의 태도에 화가 난 나머지 시험에 떨어지는 걸 보고 싶으셔서
남편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영상을 전달해 준 거였고, 물건을 건네받으신 그분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성인데, 회사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정도로 형편없는 직원을 끌고 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진지하게 회의를 거친 뒤 결정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였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회사에도 알리고 싶어 하셨죠. 결국 진급 시험날 본인의 태도가 담긴 영상을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자 진급 시험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인성이 남편의 모든 걸 망쳐버리게 되었죠. 영상 속에 있던 내용들은 회사의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많은 직원분들은 이중적인 성향의 거부감이 들었는지 하나둘 거리를 두게 되면서 남편은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인생이 곤두박질 쳐지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회사 전체에 퍼지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 남편은 결국 정신 상태가 더욱더 이상해졌는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선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라며 충분히 반성하고 나올 때까지 도와주지 않을 거라며 저희 가족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셔서 엄마가 보이셨던 분노에 대해 이해를 하셨습니다.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아들을 끌어내줘서 고맙다며 소중한 걸 잃었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느껴봐야 한다고 그 사람이 정신 차리길 원하셨어요. 그동안 정말 그 사람과 맺은 인연 열심히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끝나버려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을 만날 일은 없겠지만 이번 기회에 자기의 성격을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0에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 여자이자 한 집안의 엄마입니다. 그동안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 정신없이 두 발로 뛰어다니며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퇴직을 앞둘 정도의 나이가 됐다는 게 아직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환자를 위해 울고 웃는 그런 추억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 겪게 된 일은 울지도 웃지도 못할 가슴 아픈 일이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당황스럽기만 하네요. 제 딸과 예비 신랑은 같은 대학을 나왔었고 그 학교의 예비 사돈이 총장의 위치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학창 시절을 보냈었기 때문에 저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서둘러 결혼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10년이 지난 뒤에야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왔었죠. 오랜 기간 만나면서 둘은 크게 다투는 것 없이 잘 지내왔었고 둘 다 취업을 한 이후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낸 거였죠. 딸이 건넨 말이 놀랍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동안 봐오면서 성격도 좋았고 쌓였던 이미지를 볼 때면 제 딸을 맡겨도 될 정도로 좋은 사이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둘은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저희 집안이 평범해서 그런지 교수 집안인 예비 사돈댁에서 오랜 기간 만나온 걸 알면서도 결혼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반대를 하시면 될 것을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감정 상하게 하는 말들을 섞어가며 얘기하는데 한 통의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오는 바람에 저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제 딸과도 몇 번 식사도 한 적이 있었으면서 괜히 찾아와 상처되는 말들을 왜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다 참다 한 소리 하게 되어버렸네요. 아무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 무작정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배운 사람이면 무작정 찾아오면 안 된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허겁지겁 찾아왔죠. 갑자기 제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얘기를 꺼냈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목덜미 잡고 쓰러질 뻔 했었습니다. 항상 입이 닳도록 아들에게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 설마 둘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연애와 결혼은 별개의 문제이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으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니 화가 안 나겠습니까? 설마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건 아니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대충은 알고 계셨을 텐데 솔직히 그쪽 집안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듣자 하니까 지금 선을 넘은 건 저희가 아니라 무작정 현관문을 두드리고 막무가내로 들어오신 엄청 잘난 교수님인 것 같은데요. 배우면 뭐합니까?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둘이 좋아서 오랜 기간 만났고 앞으로도 쭉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이 상황이 집안 뒤집어질 정도로 큰일입니까? 이런 분위기로는 서로 좋은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은 대화하고 싶지 않네요. 한바탕 난리가 나고 제 딸은 방에 들어가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연락 없이 찾아오는 바람에 그 문제로 언성을 높여 싸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오랜 기간 연애를 하면서 크게 다툰 걸 본 적이 없었는데 부모 때문에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 보니 예사롭지 않은 분들 같아서 저 또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화가 끝나고 딸이 거실로 나오자 자리에 앉혔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살면서 저렇게 예의 없는 교수는 처음 봤다고 결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먼저 꺼냈고 얼마 전까지 좋은 분위기 속에 허락했던 결혼은 없었던 일로 분위기가 흘러가자 딸은 당황했는지 자기도 이렇게 나올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며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또한 결혼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란 둘이 좋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양가 집안의 마음이 맞아야 결혼 이후에도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건데 이래가지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제 딸에게 그런 아픔을 주는 건 저희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날 예비사이가 찾아와 잘 해결하겠다며 설득을 시켜도 받아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둘이 살아보겠다며 노력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온 김에 저녁상 차려줬네요. 저희 딸과 둘이서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둘이서 만난 지도 오래되었는데 눈에서는 꿀이 떨어질 정도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장기간 연애를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은 건 솔직히 주위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인데 세세한 거 하나하나 뭐든지 간섭하려고 하는 사돈댁이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대학 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없을 정도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총장 자리에 올라갔는지 납득도 안 되었고 총장 아내라는 사람 또한 똑같이 행동을 하니 예비사이가 불쌍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잘 자라준 것만도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둘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자식 꺾을 수 있는 부모 없다고 노력한 끝에 겨우 허락을 받아냈어요. 어차피 허락해 줄 거였으면 왜 난리를 쳤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그렇게 난리치던 양반이 갑자기 왜 허락을 해준 거야?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야?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니까 저희의 마음이 닿았는지 허락해 주셨어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조만간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하던데요. 아마도 저번 일 때문에 사과하러 오시려 하는 것 같아요. 딸은 마냥 좋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엄마의 입장에서 뭔가 느껴지는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둘의 결혼식에 대해 다시 의논을 하고 싶다며 말을 이어나갔고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결혼 허락을 한 건 맞으나 그에 따른 조건이 있다며 딸도 알지 못했던 어이없는 말들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아 예비사이에게 당장 데리고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들으셨겠지만, 둘의 결혼 허락해줬습니다. 못 죽어 안 달랐는데, 말려봤자 더 이상 내 뜻대로 되지도 않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줬네요. 그런데 아직 말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먼저 저희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분가한다는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결혼할 며느리를 드린다면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걸 오래전부터 원하고 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결혼식이 끝난다면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야 하며 다니던 직장 또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시다시피 제 아내도 아직까지 교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집안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조건만 맞춰주신다면 충분히 결혼 허락해 줄 수 있겠네요. 저희랑 지금 말장난 하시는 건가요?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지. 가정부 드리는 건가요? 계속해서 교수를 들먹이시는데 상당히 듣기가 거북하네요. 얼마나 잘났다고 애지중지 키운 제 딸을 그 집 가정부로 들이면서까지 결혼시키겠나요? 저번에도 인성이 바닥이신 분들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았지만 오늘에서야 모든 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의 결혼 허락하지 않을 테고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쪽 집안에 제 딸 보낼 수 없습니다. 제 남편이 그래도 저 대신 얘기해 주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말씀하시는 게 너무 적급하시네. 이래서 못 배운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저희가 인성이 바닥이라고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과 다른 교수들이 우러러 볼 정도로 인정받으며 살아왔는데 현실적으로 제안했다고 지금 인성 따지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좋은 마음으로 결혼시키겠다고 없는 시간 쪼개가며 찾아왔는데 감사의 하기는커녕 되려 화를 내시니 저희가 더 실망스럽네요.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안의 상황에 맞춰 결혼 생활하는 거 아닌가요? 둘이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말한 조건에도 따라줘야 하는 거죠. 교수 집안에 시집 오면 동네 잔치를 열어야 할 정도로 봉잡은 건데 되려 더 큰 소리로 나오시는 거 보니까 저희야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고 너도 우리 아들과의 인연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다. 기회를 줘도 너희 부모가 발로 차버리니 우리가 어쩌겠니? 오늘로써 정리하는 거다. 알겠지?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자기들은 고귀한 척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고 2번 다시 인연을 만들지 않기로 딸에게도 둘이 헤어지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딸은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는지 알아 누워버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 정리하려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엄마로서 마음이 좋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분명 엄마가 내린 결정에 고마워할 거라며 아파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예비사이와 제 딸은 저희 몰래 철없는 행동을 하고야 말았지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던 대학 총장이라며 어깨가 하늘로 솟아있는 교수 양반과 또다시 얼굴을 맞대야 하는 상황에 한숨만 나오고 말았습니다. 사위는 제 딸과 둘이서 정말 열심히 살겠다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네요. 이런 결정을 허락 없이 내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랜 기간 만나오면서 지금까지 서로 사랑이 식지 않고 앞으로도 평생 둘이서 함께하고 싶은데 어른들의 반대로 저희가 헤어진다면 그 아픔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냥 감정이 따라 움직인 거 아닙니다. 그러니 저희가 한 결정에 대해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네가 우리 딸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는 나도 예전부터 충분히 잘 알고 있었네. 하지만 이 문제가 자네와 내 딸만 좋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독단적으로 나온 행동은 잘했다고는 할 수 없네. 하지만 너희들의 결정이 그만큼 확고하니 나 또한 그 의견에 존중해 줄 테니 앞으로 둘이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맞았다는 걸 꼭 보여주길 바라네. 그래서 자네 부모한테는 뭐라고 할 건지 생각은 해봤나? 아마도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날 터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재현이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은 순간 저희 부모님과의 인연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번에 집에 돌아가서도 아무 조건 없이 허락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들어주려 하지 않아 더 이상 저도 부모님의 말에 따를 의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등 돌려 나왔습니다. 저를 말리지도 않았고 앞으로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데 어쩌겠나요. 한평생 저를 아껴주고 키워주신 은혜에 배신한 게 아닌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에 내린 결정입니다. 둘이 얼마나 사랑하면 저희 몰래 혼인신고까지 했겠어요. 하지만 잘못된 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둘이 살면서 자신들이 결정한 부분에 있어 절대 후회하지 말라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사돈댁은 뒤늦게서야 사위가 자기들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고 그 불똥이 저희한테 튀면서 집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의 의견 존중해주고 앞으로 잘 살길 기도해주라며 나중에 늙어서 후회한다고 교수에게 감히 훈계했네요. 나이 차이도 비슷해서 조금 배웠다고 남들에게 가르치려 들길래 저도 한 소리 해줬습니다. 부글부글 하면서 돌아갔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에 사위에게 제 딸 잘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했고 그렇게 저희가 그동안 딸이 결혼하면 도와주려고 모아두었던 재산을 건네주었습니다. 교수 집안이라고 떵떵거리던 양반들은 땡전 한 푼 없이 내쫓아버리니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등 돌리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등 돌린다는 게 자식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건지 알지 못하는 듯 했어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들보다 하는 행동 자체가 너무 질떨어져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생각했네요. 그렇게 둘이 크진 않지만 신혼집으로 살기에 적당한 집을 구해 살림을 차렸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잘 살고 있었어요. 옆에서 보는데도 안심이 될 정도로 사위는 믿음 있는 행동들을 보여주며 앞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챙겨주며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에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일 수 있었고 저도 제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분들도 참 독한 게 연락 한 통 없이 인연을 끊어버린 모습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대단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둘 중 하나는 인정해주고 앞으로 둘이 잘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주면 되는 건데 늙어서도 자존심 내세우는 모습이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제 눈앞에 펼쳐졌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응급환자가 병원에 실려왔고 다른 환자를 보살펴주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꽤 높은 분인지 많은 분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었고 한참 뒤 병실로 옮겨지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저에게 와서는 전담 간호사로 배정이 됐다며 가서 상태 좀 살펴주라며 지시가 들어온 걸 전달해 주길래 필요한 물품들 준비해서 수술이 막 끝난 환자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꽤 높은 분인지 병실도 1인 특실을 사용하였고 몸 상태를 관찰하려 얼굴을 확인하는데 충격적이게도 처치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다름 아닌 사돈 어른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랐고 고개를 돌리면서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꼴보기 싫을 정도로 밥맛 떨어지는 얼굴을 또다시 보니 치료해주고 싶지도 않아 다른 분과 바꿔달라고 얘기했지만 일손이 워낙 모자라 어쩔 수 없이 사돈 어른의 치료를 살펴야 하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어디가 다쳤는지 확인하는데 때마침 사부인이 눈물을 쏟으며 달려 들어왔어요.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와 갈비뼈 골절로 되어 있네요. 앞으로 제가 환자분을 보살펴드릴 전담 간호사입니다. 뭐야? 여기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서 또 만날 건 뭐야? 여보, 병원을 옮기든지 하자. 저 사람한테 당신 살펴달라는 것도 불편하잖아. 우리 아들과 인연 끊게 만든 집안인데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어떻게 얼굴 보며 지낼 수 있겠어? 아니면 전담 간호사 바꿔달라고 하든지. 현재 벌써 돌보는 환자 수가 꽉 차 있는 상태라 전담 간호사가 저 말고는 없네요. 지금은 근무 중이니 신경 쓰지 마시고 불편한 거 있으면 불러주세요. 그래야 빨리 태어날 거 아니에요. 제 얼굴 하루라도 안 봐야 속이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엉덩이 내리세요. 주사 한 대 맞아야 하니까.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말에 얼굴이 사색이 돼선 난감한 표정으로 우물쭈물 하길래 바지를 확 내려 주사 한 대 세게 놔준 뒤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뼈가 붙을 때까지 있어야 해서 어느 정도 입원 기간이 길 테지만 환자인데 어쩌겠어요. 하는 수 없이 매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줬습니다. 입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치료 목적에 있어 필요한 말 외에는 사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돈 어른 또한 저에게 사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걱정된다면 어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입을 꾹 닫고 있는 모습이 참 한심스러웠네요. 그런데 제가 들어올 때면 꼭 누군가와의 통화를 급하게 끊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 괜히 기분만 찝찝했어요. 그런데 야간 근무를 하던 도중 사돈 어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고 조용한 병원에 밖에까지 들릴 정도의 언성으로 대화를 하길래 전화 통화하는 것도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길래 문을 열어 조용히 좀 하라고 얘기하려던 순간 무언가 조율이 잘 되지 않는지 진땀을 빼며 돈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나누는가 자세히 들어보려 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 순간 전화를 끊었는지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 딸 이름이 왜 사돈 어른 입에서 나왔는지 의문만 생긴 채 병실 문을 열었고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힘든 몸을 침대에 눕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제 딸 이름이 언급되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하실 때는 조용하게 하셔야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밖이 떠나갈 정도로 시끄럽게 통화하세요. 기본 예절 아닌가요? 그리고 통화를 하시면서 왜 제 딸 이름이 언급이 되었죠? 제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뭘 알아보시려는 거예요? 필요한 통화니까 한 것뿐인데 뭐 문제 있어? 그리고 특실이면 방음 처리도 잘 좀 돼야지. 밖에까지 들릴 정도면 내가 무슨 통화를 하겠어? 돈은 돈대로 많이도 받아먹으면서 되려 피해자는 난데 예절까지 따지며 쥐 죽은 듯이 있으라는 거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기까지 어두우시나?
제가 그쪽 따님의 이름을 왜 불러요? 업무차 전화한 건데 신경 끄고 할 일 다 끝났으면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뭐 이리 빨리 자주 왔다 갔다 하는지 참 신경 거슬리게 하시네. 뭐예요? 빨리 나가달라니까요. 분명히 제 딸의 이름을 들었는데 잘못 들었다며 발뺌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의심하면서 지켜보게 되었고, 딸이 걱정돼 무슨 일은 없는지 안부차 전화하자 별일 없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그렇게 한참 동안 별일 없이 지내는 듯 하자 제가 그때의 통화에 언급된 딸 이름은 정말 잘못 들은 건 줄 알고 넘어가려던 찰나 또 한 번 사돈 어른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의심하며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려 마지막으로 환자의 상태를 보려 사돈 어른 병실에 들어간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고, 갑자기 제 얼굴을 보며 당황했는지 무언가를 환자복 속으로 급하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뭘 숨긴 거냐고 강하게 나오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발뺌을 하길래 제 딸과 연관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저는 환자복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당황한 사돈은 뭐 하는 거냐고 제 팔을 뿌리치려 하자 분노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환자복을 강하게 들추는 순간 무언가 바닥에 떨어졌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돈은 당황스러워하며 바닥에 떨어진 걸 주우려 했지만 몸이 온전한 제가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바닥에 떨어진 작고 네모난 물건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둘러보니 작은 USB였고 그 안에 비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몸도 성치 않으면서 제 옷깃을 잡고 돌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걸 왜 돌려드려야 하는 거죠? 이 물건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킥으로 받으셨나? 도대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뭐길래 식은땀까지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여기 안에 제 딸과 연관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장담할 수 있겠네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이 손 놓으시죠. 내가 요 근래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계획을 꾸미고 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겠죠. 만약 우리 가족과 연관되어 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제 옷깃을 놓지 않으려 몸도 안 좋은 양반이 발버둥 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확신으로 찾아왔어요. 그렇게 퇴근을 하고 손에 쥐고 있던 의문의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 확인을 해보려는 순간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길래 누구냐고 물어보니 사부인이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악착같이 USB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볼 수 없게 하려는 건지 더욱더 궁금증만 자네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던 말던 방으로 들어와 안에 있던 폴더를 열어 확인해 봤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게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한 개의 영상이 들어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한 순간 엄청난 일이 펼쳐지고 말았네요. 여보세요? 나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지. 무슨 일 있어? 모임은 잘 끝났고 나는 당연히 학교에서 저녁 먹었지. 아들한테 전화 안 왔어? 당신한테도 전화 안 왔지? 어느 정도 했으면 머리 숙이고 들어와야지. 그게 다 재현이 때문이지.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다고 했었잖아. 처음에는 연애만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결혼하겠다며 설치더니 혼인신고까지 해? 자기가 한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둘이서 살림까지 차리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둘 다 내가 절대 용서 못하지. 내 눈앞에 띄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잠깐만. 저기 길 건너편에 재윤이가 보이네. 그냥 차로 돌진해버려. 술도 먹었겠다. 뭐가 두려워. 이판사판이지. 우리를 아주 무시하는 저런 집안에 눈이 팔려서 우리 가문에 먹칠을 내. 그리고 반대편에 멈춰서 있던 사돈의 차는 제 딸에게 돌진을 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속도로 달리던 도중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서
옆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 못하고 그대로 교통사고가 나게 된 거였어요. 충격적이게도 술기운에 제 딸의 목숨을 앗아가려 했었고, 다행히 딸은 무사했지만 만약에 주위에 차가 없었다면 지금쯤 제 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정도로 소름이 돋을 만큼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는데 도저히 믿기 힘들었고, 계속해서 동네 떠나갈 정도로 문을 두드리던 안사돈에게 분노한 상태로 현관문을 열어 머리채를 잡아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제가 정신줄을 놓아버렸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지 곧바로 무릎을 꿇었고 술 기운에 해선 안 될 행동을 한 거니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퍼지는 순간 자기들의 교수 생활은 끝이 난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영상 얻는데 정말 많은 돈을 썼어요. 교통사고가 난 뒤 폐차 처리를 했는데 저희 차를 처분하던 사람이 블랙박스 영상을 손에 넣었는지 그날의 사고 영상을 보고 저희에게 거래를 해왔고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받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그동안 남편과 통화했었어요. 그 영상이 원본이라고 하니까 폐기하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라는 대로 뭐든지 할게요. 저희 남편 대학 총장인데 음주운전으로 의도적 사고로 밝혀지는 순간 남편뿐만 아니라 저도 이 바닥 정리해야 돼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라고요. 교수가 명예 빼면 뭐가 남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술기운에 처지른 행동이니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용서해 달라고요? 만약 제 딸에게 돌진하다가 사고 나지 않았다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도 이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어요? 그냥 실수였다고 둘러댔겠죠. 제 딸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을 테고요. 저는 절대 용서할 마음 없네요. 지금 이 상황은 모두가 알아야 되겠어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맞게 처벌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경찰을 불러 모든 상황을 진술했고 범죄의 계획을 꾸미고 그 범죄를 숨기려 했던 안사돈은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은 그때의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며 갑자기 크게 난 사고에 많이 놀랐었는지 그 차량이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뻔했던 시부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주저앉고 말았네요. 사위 또한 믿을 수 없다며 그래도 교통사고 나셔서 조만간 찾아뵈려 했었는데 안 찾아뵌 게 천만다행이라며 그날 이후 완전히 인연을 끊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찾아가 난리를 치며 병상을 뒤엎었고 겨우 뜯어 말린 뒤 저는 전담 간호사를 다른 분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몸이 회복이 된 이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고 두 사람 모두 교수직에서 내려와야만 했네요. 음주운전은 뭐가 되었든 명백한 범죄이고 그걸 우발적으로 저지르려 했다는 사돈의 행동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충격적이고 소름이 돋습니다. 사위는 전부 자기 잘못이라며 되려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더 불쌍하게 다가왔네요.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것보다 자신들의 명예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아닌 이득만을 바라고 결혼을 시키려 했던 그 사람들 잘못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위의 어깨를 두드려 줬습니다. 둘이서 앞으로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 살기 무섭다지만 이렇게까지 더럽혀졌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어려운 요즘 시대에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